안녕하십니까. 고고TV 영영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국힘 정당대회가 오늘까지 포함하면 9일 남았는데요. 거의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안철수는 여기서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고, 김계영과 유은혜관, 초선 48명, 또는 당내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9일 동안 말해야 됩니다. 안철수의 문제성은 선명성과 파괴력이 없다는 거죠. 고고TV가 지금 안철수를 지원하면서도 대단히 힘듭니다. 고구마가 목에 팍팍 박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가치가 있고 이번 국힘 전당대회는 김기현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안철수가 김계연한테 부족한 게 아니고 훨씬 우월하고 또 우수한 정치인이죠. 근데 국민들이 또는 국힘의 보수 적통 당원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천하람 이준석이가 아주 지저분하게 안철수를 무너뜨리고 결선을 못 가게 하려는 이 형국에 대해서 고고TV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영상은 동아일보 황형준이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안철수의 가능성, 잠재성, 도덕성, 또는 안철수의 가치, 학력, 경력, 이력, 사회 공헌도에 대해서 칼럼을 썼어요. 그걸 제가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동아일보 황형준이가 안철수를 보고 안타까운 점, 왜 안철수는 저렇게 정치적으로 만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칼럼을 쓴 걸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영화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거기 보면은 벤자민 버튼은 태어날 적에 노인으로 태어납니다. 노인으로 태어나고 아버지한테 흉측한 얼굴 때문에 버림을 받고 어탁해서 노인들과 또는 무슨 시설이라 그래, 하여튼 노인 시설에 어탁해서 자라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젊어지고 마지막에는 아기로 돌아갑니다. 이 동아일보 기자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하듯이 안철수는 주인공이 나이를 거꾸로 먹듯이 지금 있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주요한 자산인 이 안철수는 정치를 솔직히 안 했으면 좋았었어요. 안 했으면은. 그럼 지금쯤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62살 됐죠 벌써. 한국 나이로 60년생이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울림으로 원로로서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딱 나왔으면 지금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주요 자산인 안철수에게 2027년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고고TV 생각에 요번에 국힘 보수로 넘어온 안철수가 다시 정치 대선의 입구에 섰다 하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안철수를 지원하는 건데요. 고고TV가 안철수를 3년 반 동안 지원한 적이 2번이나 있고, 지난 서울시장 보선 때 안철수를 주저앉혔고, 요번에 또 안철수를 미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안철수가 정치적인 파괴력이나 잔인성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좌에서도 치이고 우에서도 치이고 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런 사람한테 한번 대통령하고 맡겨볼 때도 됐는데 국민성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성은 은근과 끈기가 있지만은 잔인함도 있고 폭력성도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이후에 지금 현재 5060들은 무조건으로 일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하는 편이 있지만 요새 2030 애들은 잔인한 폭력성이 아주 난무를 해요. 그래서 급해요. 요새 애들은 미디어 세대, 게임 세대, 공간 세대이기 때문에 급해요. 급해가지고 안철수 같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이준석 같이 그냥 막 적시적발로 그냥 싸대고 다니는 애만 좋아해요.
그래 10여 년 전에 나왔을 적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횡폭적으로 발전 안 될 때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가 대중에 의해서 SNS 뭐 트윗 정도만 있으니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문화 2030 남자애들의 문화라는 것이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안철수가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2030들한테도 공격을 받고 또 미디어 또는 스마트 시대의 그 혜택을 잘 모르는 그 가용 기술을 모르는 60, 70, 80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안철수가 지금 지지를 가장 강력하게 받아야 될 그런 30, 50인데 그들이 대부분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것이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목은 국민 금쪽이 안철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뭐 우리 금쪽이라고 뭐 종편에서 어느 방송인지 계속 하더라고요. 너떠대한 애가 그 정신은 아동 정신학과인가 뭐 나와서 그런다. 그거 보지 않는데 그걸 패러디해 가지고 이 기자가 국민 금쪽이 안철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요체가 이거예요. 안철수의 마라톤도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다. 만약 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에 성공해서 총선 승리에 기여한다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다. 당대표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의미 있는 패배를 하고 여권의 대안으로 가능성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의 길이 또한 열릴 것이다. 그의 결론 또한 있을 것이다. 고고TV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칼럼이에요. 고고TV가 지금 안철수 지지하는 이유가 원대한 담대한 생각이 있어 그래요. 안철수 지지자들은 고고TV에 잘 구독료 내고 보세요. 어디서 이런 방송을 합니까? 산정상을 여러 차례 등반했던 안 의원은 이제 사실상 다시 입구로 내려왔다. 그만큼 새로 시작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캐러가. 나는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제가 안철수를 지지하면서 한 달 동안 방송하는 것은 안철수는 다시 입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좌에서 중도에서 대한민국 성상을 이룩한 건 보수지 진보가 아닙니다. 중도도 아니에요. 그죠? 그 대한민국 보수의 입구에 서 있다. 그래서 안철수를 지지했어요. 이제부터 읽어드리면서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왜 이렇게 작아지고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고 왜 저렇게 초라해졌고 왜 안철수의 금쪽이 국민들이 애잔하게 보는 금쪽이는 왜 저렇게 시간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가 칼럼 쓴 내용입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왜 있잖아. 전교 1등하고 모범생이라서 인기 많던 아들이 험한 동네로 전학을 간 다음에 험한 동네는 민주당과 국힘을 말이죠. 험한 동네로 전학을 간 다음에 동료 친구랑 형들한테 자꾸 얻어 터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안철수가 그 모범생 전교 1등 하던 모범생이 성적도 떨어지고 맞고 다니니까 답답하고 이상한 내 탓인가 하고 속이 터지는데 쳐다보고 있으면은 안철수의 선한 눈방울에 안타깝고 짠하다. 그런 부모 심정이 있잖아. 찰스를 볼 때 딱 그 느낌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선해 사람이 도덕적이야. 안철수를 지지했던 어떤 지인과의 대화 중에서 나온 이야기다. 10년 전 국민들은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을 그에게 투영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때 국회의원 했으면 되는데 서울시장 했으면 되는데 하지만 안철수는 10년 정치인 생활을 하며 그 기대를 꺾어버렸다. 승률 30%, 10번의 주요 선거에서 7번 패배하고 그 다음에 3번 승리했다.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 했으면 좋았는데 막 대통령만 하려고 그러다가 이당 저당 가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마라톤을 뛰었다는 거죠. 국민 멘토는 국민 금쪽이로 불리며 짠한 마음을 갖게 한다. 안철수 주변에서는 위기 때마다 안철수는 살려줘야 된다는 심리가 작동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실제 언더독 효과도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전하고 있는 안철수의 길에 대해서 혹자들은 안철수 개인의 문제, 내부 요인, 개인의 문제, 내부 요인과 또 혹자는 정치권의 속성, 그를 이용하는 주변인들의 문제로 여기기도 한다. 다 포함된 거예요. 안철수 개인의 문제도 있고 정치권의 속성이 우리나라는 대단히 문제가 있죠. 좌우로 갈리고 그죠? 박원순의 등장은 안철수 나 같으면은 내가 안철수 그 당시에 안철수와 내 같은 연배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좌우를 모르고 그냥 정치권에 들어가서 도덕적으로 자기의 포부를 한번 실현하고 그랬는데 그게 박원순한테 붙어가지고 사단이 나서 이까지 온 거예요. 응? 또 안철수를 이용하는 주변인들의 문제다. 이놈들도 마찬가지야. 잔인하고 하이에나 같은 게 정치권인데 그걸 모르고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었다는 거죠. 응? 그때 내가 안철수에 비슷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한창 뭐 사업할 때인데 나는 뭐 그때 내가 민주당 애들 586한테 계속 소스를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랬었는데 안철수를 떠난 측근들은 안철수가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질타를 한다. 예를 들어보자. 2014년 안철수 온 캠프 초창기에 합류했다가 2014년 하반기에 사실상 결별했던 금태섭의 말이다. 금태섭의 책에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책에서 2015년 벌써 8년째일 거야. 금태섭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썼다. 대선이 끝난 2013년 초 샌프란시스코에 안철수를 찾아갈 때의 두 가지 장면이다. 첫 번째 장면. 안혜원이 금원이 안철수가 금태섭이 머무르는 호텔로 차를 몰고 있는데 주차장 건너편에 있었다. 호텔 입구라 차가 거의 없어서 금태섭은 차도를 건너 다녔는데 걸어서 다니죠. 미국 호텔들이 다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걸어 다니죠. 걔네들이 신호도 안 지켜. 미국 애들은 뉴욕 가도 바글바글, 워싱턴 가도 바글바글 신호도 안 지킵니다. 걸어 다닐 적에는. 응? 호텔 입구가 차가 없어. 금태섭은 차도를 그냥 건너 다녔는데 안철수는 좁은 인도를 따라 이렇게 앞마당을 빙 둘러서 오더라. 이것이 금태섭이 느끼기를 안철수가 법과 규칙을 잘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사소해 보이는 이 장면이 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열광하고 희망을 품었는지 알게 해주는 하나의 단서다. 한계가 있죠. 사람이 좀 적당히 그 관습이나 약한 부분 무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장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사람은 안철수의 차를 타고 대학 캠퍼스로 가서 2시간 정도 학교 뒤 언덕을 걸으며 이야기했다. 시멘트로 포장된 산책길은 편도가 둘이 걷기에는 좁았다. 저쪽에서 그래서 한 사람은 지느길로 걸어갔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바짝 붙었었고 그러니까 두 명이 걸으니까 두 사람 걷기도 했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오니까 두 사람 바짝 붙어갔는데 금태섭은 진흙탕길로 비켜섰다. 걸어야 했다. 그래 금태섭에게 말하기를 참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오랜 시간은 아니라도 함께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안철수 성품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철수는 자신이 편하자고 일행에게 불편함을 강요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에서도 누구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혀 아니다. 이게 안철수의 근본이에요. 본성, 그 성격이라고. 그래 그냥 김기현, 이준석 요것들이 조롱하고 천하람이 조롱하고 별지를 나와도 그 말을 안 해 성격이. 고구마같이 그냥 다 흡수해. 흡수하면서 반사를 못하는 거야. 내가 지느길을 걷는다고 해서 안철수가 더 편한 것은 아니었다. 만일 안철수가 알았다면은 나보고 시멘트 길로 가라고 권유했을지도 모른다. 안철수는 단지 내가 불편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란히 함께 걷고 있는데 옆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는지 눈치를 못 채는 것이 그게 정말 안철수였다. 비꼬는 거 아니에요, 이 기자가. 아까워서 그런다네, 안철수를. 저도 그래요. 지금 저도 안철수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은데, 그래서 나중에,
금태섭이가 아니 왜 그 자기는 지네길로 오는데 관심도 안 줬어요 하고 물어봤다. 그 책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안철수가 금 변호사가 금태섭이가 흙길로 걷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 나 억울해요 하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또 세 번째 다른 일화가 있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던 안철수가 노원병 보궐선거를 위해 귀국한 다음 날이다. 첫 일정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였고 행사를 마치고 그를 돕던 인사들과 중국집에 모여 점심 식사를 했다. 노원병 출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시 열심히 하자 하고 의기투합하는 자리였는데 안철수가 먼저 나간 뒤 남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식당을 나가는데 안철수는 한 10명 모아놓고 밥 먹고 그냥 갔어. 중국집에서.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나가는 사람들을 불렀다. 길기 계산 아직 안 하셨는데요? 했다. 당시에 자리에 있던 한 인사가 안철수가 덤태기 씌우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다 알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대선 때 고생하고 보상받은 것도 아니고 또 고생하겠다고 모인 것인데 그리 안혜원이 된 뒤로는 이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 아마 안혜원은 기억도 못했을 것이다. 이게 말이죠. 이게 사회성은 좀 떨어져요. 리더면은 밥값 술값은 내야죠. 그죠? 이거는 안철수가 돈이 많느냐 적으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의 한 채권은 옛날 채권은 안철수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이너스 정치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진다. 정치는 플러스를 계속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자꾸 버리고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데 정치가 되겠나? 실패할 수뿐이 없는 것이다. 이게 안철수의 문제점이다 하기지만은 솔직히 안철수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지만은 주위에 안철수가 뭐가 있을 것이라고 본 사람들이 주위에 와서 대부분의 우리 사석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그 가십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안철수는 돈을 안 쓴다 이거 아니에요. 돈을 안 쓰면 정치의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러는데 안철수는 정치 자금을 안 받죠. 그걸 이 사람들이 생각해 안철수는 돈이 많으니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지금 한 2천억 재산이 있는데 그 정치권 애들한테 다 돈 쓰기 시작하면요. 그 1년도 못 견뎌요. 회사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공학을 갖고 덤벼드는 정치권의 속성을 안철수가 알면서 일부러 안 쓰는 것도 있고 자기는 그런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있고 안철수의 기본적인 능력만 보고 해줘야 되는데 정치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안철수가 다른 정치에 비해 무심하고 다른 정치인에 대해 무심하고 공감 능력이 낮다는 평가다. 특히 선거 때 모든 걸 뛰어들었던 캠프 인사들은 안철수와 여러 에피소드를 겪으며 서운해하는 실망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많다. 이건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정치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뭐 김한길이 떠나고 금태섭이 떠나고 또 누구야? 시골 여사 있죠? 시골 여사 박 누구였죠? 박병철이 또 떠나고 그거 말하지 않고 그리고 박지원하고 엮인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박지원하고 엮일 필요가 없었어요. 안철수가 박형철이죠. 시골 여사 박형철. 그래서 이 안철수의 주변인들은 자신이 정치권의 고수고 정치권의 선배라고 자신의 제안이나 정체성을 자신이 제안하는데 부정당하고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할 때 안철수가 자꾸 말을 바꾸고 하는 데에서 그를 떠난다. 사실일 거예요 이거. 근데 안철수가 정치를 잘 몰랐고 이제 보수로 와서 안철수는 이게 내 정체성에 맞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안철수와 대화를 해봐도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된다. 그만큼 정치를 몰라서 한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솔직하게 자기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아웃사이드죠. 정치권에서 안철수는. 광주에서 안철수를 10번 넘게 만나고 돈도 1억 원까지 썼다는 지지자가 있는데
안철수가 자기를 만나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화를 냈다. 문제 있죠, 이런 거는. 권노갑 고문도 목포 행사, 권노갑, 민주당, 김대중, 권노갑 고문도 목포 행사에서 안철수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 악수하듯이 그냥 악수만 하고 지나가다가 권노갑 측근들이 부글부글 했다. 이건 당시 기사들이 나왔고, 권노갑이 이때부터 안철수 버려졌죠. 기사들도 많이 났고. 정대철이 말하기를, 김한길과 정대철이 윤석열을 좌파 진보 이념을 주입한 사람들이죠. 정대철이 말하기를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면 돈을 좀 써야 된다고 하는데도 안 쓴다. 2천억에 육박하는 자산가인 안철수에 대해서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에 계속 따라다니자. 2015년 5월에 들은 이야기다. 김한길이가 정대철한테 안철수 전 대표를 좀 도와주라 그랬다. 그래서 정대철이가 말하기를 그런데 안철수가 짠데 어떡하냐. 예전에 전당대회 때 점심을 시켜 먹는데 전단지 두세 개를 놓고 가장 싼 3,800원짜리 짜장면을 시키는 것을 보고 나는 경악했어. 아니 3,800원짜리 짜장면을 먹는 건 안철수가 검소하다는 증거다. 다만 문제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거 맞을 거예요. 제가 듣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치인이 우리 후배 하나가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쫄딱 망해서 나왔다니까. 우리 후배 하나가 안철수야말로 국회의원이라 해가지고 기자 때려치우고 안철수 붙었다가 탈탈 털리고 나서 지도 쓰다가 보상도 못 받고. 걔 요새 뭐하냐면 대리택시 대리운전태예요. 정치인이 월급이 나오지 않는 선거 캠프 직솔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며 마음이라도 써야 하는데 부자인 안철수는 돈도 마음도 쓰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들을 서운하게 느낄 수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 이과생들의 특징이 그렇죠. 그걸 안철수 연구하고 자기 혼자의 세계를,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갖고 있으니 이런데 이게 문제죠. 선거 때마다 정해진 비용이 아니더라도 경조사를 포함해 밥값 등 사람이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이런 거. 내가 봐도. 이거 억지로나 실도 못 쳐줘. 정대철이 말하기를 안철수가 전대 출마하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해서 고문단 몇 명이랑 만났다. 권노갑 상임고문한테 같이 가자 하고 물었더니 권노갑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 그래서 권고문은 안 갔다. 그날도 전당대회 나가면 안 된다고 안철수 그렇게 말렸는데 듣기만 하고 알겠다 하더니 자기 논리를 주장하더라. 결국 말도 안 듣고 전당대회 나와서 떨어지고 그 뒤로 전화도 한 번 안 왔다.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으려면 돈을 좀 써야 된다고 했는데 고개만 숙이고 있다. 결국 대선 때 우리가 쓴 교통비 3천만 원도 우리가 그냥 썼잖아. 달라졌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안철수 재산 2천원 금방 나간다니까. 왜냐하면 안철수가 부정적으로 기업들이나 기존 정치인들이 하면서 부정적으로 기업들이나 후원자들한테 후원금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깨끗한 정치하려고. 이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관성으로 이때까지 우리 정치권 문화인데 이게 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한테 후원금 보내주라고. 세상에 돈의 힘을 당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장장원이 같은 놈도 어제 그저께 말한 거는 민주당에서 1위, 김남국이가 3억인가 5억 후원금 1위고 우리 국회의원 꼴통 윤핵관 장장원이가 3억인가 5억 받아서 1위라 그러잖아. 정치가 죽었다니까? 그런 애들이 왜 그렇게 노인들하고 저 좌파 쓰레기들이 돈을 갖다 바치겠어. 돈이 힘이에요. 이 안철수 지지자들 보면은 유승민 지지자도 그렇고 유승민 지지자들은 그런 밑에 몇 명이 금전적으로 선거 때마다 도움 주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아니 이거 뭐 안철수 지지자는 그런 사람도 없고 안철수 지지자도 안철수는 돈 많으니까 우리 후원 안 해도 돼. 그 2천억?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거 진짜 안철수가 허물기 시작하면은 정치장 뿌리기 시작하면은 그 한순간에 없어져. 선거 한 번 하면 없어진다니까. 몇 분 했어? 24분 했죠. 여기
그 김미경 이야기도 나오는데 안철수 교수 김미경 이야기는 안 하고 김미경도 문제가 솔직히 있어요. 제가 듣는 이야기도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철수의 마라톤도 결선점을 향해 가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에 성공하면 총선 승리를 하고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차기는 먹어요. 당대표 되고 총선 승리하면. 또 당대표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의미 있는 패배를 하고 여권의 대안으로 가능성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의 길이 또 있을 것이다.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안철수가 대단히 힘든 과정을 거칠 텐데요. 그것은 내가 사분할론, 신당 창당론을 찍었어요. 주말에 그거 보시고 산 정상을 여러 차례 등반했던 안 의원은 이제 사실상 다시 입구로 내려왔다. 그만큼 새로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안철수는 고고티베가 말이길 안철수는 다시 거대한 빅게이트의 입구에 섰다. 그 문을 열어젖게 한다. 응? 이 안철수가 이게 굉장히 억울한 프레임에 갇혀있죠. 돈을 안 쓴다. 사람을 떠나게 한다. 그게 정치권의 속성을 안철수가 간파를 했지만은 거기에 그곳에 그 정치권의 속성, 기존 정치권의 속성에 따르지 않아서 이게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아니 오세훈이가 무슨 돈이 있고 그죠? 유승민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홍준표도 그렇고. 근데 그들은 선거에 나오면은 우리가 후원을 해서 사람을 보내거나 또는 후원금을 보내서 지지하는 거죠. 근데 안철수는 이 프레임을 돈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가 후원을 할 필요가 없어. 그거 그래가지고는 안철수가 못 커요. 고고TV에 자율구독료 하나 내라고 그 한 달에 몇십만 원 들어오는 거 그것도 안 들어오는 거 안철수한테 후원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돈이 힘이에요. 그래야 힘이 나지. 아니 안철수가 맨날 그 사람들 정대철이가 그랬듯이 건너갑이 그러듯이 김한길 그랬듯이 돈 좀 써. 짜장면 3,800원짜리 하지 말고 탕수육도 시켜주고 유산슬도 시켜주고 빼가도 시켜주고 그래. 그게 기존 그 정치권의 간섭이죠. 그거 타파하려고 들어오는 게 안철수인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힘든 거죠. 응? 기존의 관습을 깨르고 들어온 게 안철수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그런 돈 대신에 동그라미 잔으로 1,500억을 벌써 7, 8년 전에 냈잖아요. 그거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치권의 악습이라는 게 돈 잘 써주고 술 잘 써주고 을이 있고 아직까지 그게 넘어왔어요. 그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지. 술 잘 사주고 을이 있고 가자. 지금 엄청나게 붓고 가지고 술 먹고 술 사주고 있을 거야. 이까지 하겠습니다.